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이 금융 상황이 악화할 경우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출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어제 앞으로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전개와 국내 금융시장의 상황 변화에 따라 회사채 시장 등 국내 금융시장에서 신용 경색이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악화될 경우 회사채 시장 안정을 위해 한은 관련법에 따라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해 대출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기관에 직접 대출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서 세계와 국내 금융시장이 급속히 악화할 가능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대책을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한국의 외환 보유액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최대폭 감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은행은 오늘 지난달 외환 보유액이 4,002억 달러로 한 달 전보다 90억 달러가량 줄어들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11월 이후 가장 많이 줄어든 것입니다. 잔액 기준 외환 보유액은 2018년 5월 이후 가장 작은 수준입니다. 한은은 외환 당국의 시장 안정화 조치, 달러 강세에 따른 기타 통화 표시 외환 자산의 달러와 환산의 감소가 그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외환 보유액 구성을 보면 유가증권과 국제통화기금 포지션은 전월 대비 줄어든 반면 예치금과 국제통화기금 특별 인출권은 늘어났습니다. 어제 국고채 금리가 일제히 하락했지만 기업 어음금리는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서울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3.3bp 내린 연 1.059%의 장을 마쳤습니다. 1년물과 10년물 등 다른 국고채 금리도 모두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무제한 돌프기에 나선 한국은행이 환매 조건부 증권 매입을 개시하면서 채권 투자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입니다. 하지만 초단기물인 CP금리는 지난달 18일부터 이날까지 12거래일 연속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환매 조건부 증권 91물의 금리와 양도성 예금 증서 91물 금리 격차가 123bp로 커지면서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둘의 격차가 커질수록 기업의 신용 위험도가 다른 은행보다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을 취소한 뒤 재증여하는 방식으로 증여 시점을 변경했습니다. CJ그룹은 이재현 회장이 지난해 12월 9일 두 자녀에게 준 신형 우선주 184만여 주의 증여를 지난달 31일 취소한 뒤 이달 1일 재증여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재증여는 최초 증여와 똑같이 두 자녀에게 92만 주씩 증여하는 방식으로 이뤄졌고 증여 시점만 바뀐 것입니다. CJ그룹에 따르면 이 회장이 두 자녀에게 증여한 주식 가액은 최초 증여 시점인 지난해 12월 9일 기준 주당 6만 5,400원이며 한 사람당 602억 원씩 총 1,204억 원 규모로 이 경우의 증여세는 총 700억 원이 넘게 됐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면서 증여한 주식 가액이 이달 1일 종가 기준 767억 원 규모로 줄어들면서 최초 증여에 비해 36% 감소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여세를 150억 원에서 200억 원가량 절세한 것으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은 어제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의 시험관 내 검증 작업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3일 서정진 회장이 직접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후보 물질을 발굴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셀트리온은 발굴한 후보 물질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하는 중화능을 갖췄는지를 우선 시험관 안에서 검증해 2차 후보 물질을 추리기로 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완료하는데 약 2주가 소요될 전망입니다. 셀트리온은 선별 항체에 대한 중화능 검증이 끝나는 대로 곧바로 인체에 적용할 수 있는 임상 물질 대량 생산에 돌입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동물 실험도 착수할 계획입니다.
셀트리온은 이르면 오는 7월 사람 대상 임상시험에 돌입하는 게 목표입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더불어시민당의 제21대 총선 정책 과제를 전달했습니다. 중소기업계는 공정한 대중소기업 경제 생태계 조성,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보완 제도 마련, 중기협동조합 정책적 배려 등 9개 분야 261개의 정책 과제를 건의했습니다. 행사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간담회도 함께 열렸습니다. 중소기업계는 코로나19와 관련해 착한 임대인 운동의 대기업 참여 확대,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및 특별 고용지원 업종 추가 선정 등의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사회적 거리 두기 동참 차원에서 올해 금융감독 업무 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업무 설명회는 오늘 정보기술 핀테크 중소서민금융업권을 시작으로 7일 은행보험, 10일 금융투자, 금융소비자 보호 등으로 나눠 주요 업무계획 소개로 진행됩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금융감독원 최초로 진행되는 업무 설명회는 누구나 시청할 수 있고 채팅이나 댓글창을 통해 질문과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금감원은 업무 설명회에서 나온 의견을 향후 감독 검사 업무 등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간추린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최대 1,500만 배럴의 원유를 감산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발언 이후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5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배럴당 24%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퍼센트 기준으로 사상 최고의 상승률입니다. SK텔레콤은 마이크로소프트와 5G 통신 기반의 모바일 엣지 컴퓨팅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술을 활용하면 네트워크 지연 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현대기아차는 코로나19로 인한 수요 감소와 직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기아차 멕시코 공장을 오는 6일부터 8일까지 멈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유럽, 인도에 이어 멕시코 공장까지 휴업이 결정되면서 이제 중국과 국내에서만 생산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유럽연합당국이 현대중공업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에 대한 심사를 중지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전했습니다. 이는 해당 기업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기다리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데일리엔 개장 전에 살펴보는 주요 경제 뉴스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